우리 벽화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 원시 동굴 벽화,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서부터 이제 근대 스페인 멕시코 벽화, 그리고 현대 이제 슈퍼 그래픽을 비롯한 현대 벽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골목길 벽화, 그리고 이제 마을 재생산업을 통해서 요즘 활발히 붐을 이루고 있는 벽화 마을 벽화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보완할 점이라든가, 안 그러면 또 벽화의 보존 방법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탐방은 첫째 이제 우리 고장에 있는 그 양산 통도사의 영산전, 그리고 명부전을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경주 읍천항에 보면 한 해안가를 따라서 한 2km 정도의 벽화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벽화 마을 중에서는 그것이 아주 높은 수준의 벽화 마을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오늘 탐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눈으로 보는 역사인 벽화. 벽화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통도사 영산전과 명부전의 조선시대 벽화와 그림이 있는 어촌 마을 읍천항 벽화마을. 과거와 현재의 벽화들을 둘러보면서 벽화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양산도서관과 함께하는 도서관 기루의 인문학, 지금 떠나봅니다. 보통 영산전은 그 전국의 유명한 사찰은 거의 다 영산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전은 불교의 팔상도를 모신 전각을 영산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산전이라고도 하고 팔상전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그다음 열반하실 때까지의 8가정을 전부 다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한 사람이 다 그린 것이 아니고 13명의 화가들이 같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 하나하나에 전부 다 이제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는 뭐 3단계로 3장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가슴이 너무 슬피우니까 부처님이 발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또 부처님 어머니 이제 마야 부인이 천상에서 그걸 슬퍼해가지고 꽃을 뿌려주는 장면이라든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부분마다 전부 다 이제 그 단락이 6단락부터 해가지고 3단락까지 이렇게 빽빽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동양화의 뭐 여백이미 같은 것은 여기서는 여러 그림을 그려놓기 때문에 여백이미를 보기는 좀 힘이 드신데, 그래도 아주 우수한 필치로 또 아주 적당한 그 배치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명부전은 보통 이제 지장전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명부전 안에 계신 주불이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인데 그 지장보살에 대한 설화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장보살이 인도에서 이제 아주 부유한 집에 자제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에 문 밖을 나가 보니까 아주 어린 애가 이제 거의 옷도 없이 이제 추위에 떨어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자기가 가진 모든 옷을 벗어가지고 그에게 입혀주고, 그러니까 알몸이 되니까 18세 정도 되는 아가씨가 굉장히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타깝게 이제 땅의 신이, 지신이 이제 그 땅에 구멍을 하나 만들어서 그게 숨겨준다는 내용입니다. 숨겨주는데 이제 지장이라는 땅 지자, 숨길 장자, 그러니까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장보살님은 충분히 자기가 이제 부처로서 천상의 극락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든 육도 중생들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난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구원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을 위해서 이제 지장보살 지장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보실 것은 보통 이런 참 장엄한 불교 정각에 왜 토끼와 거북이를 그리고 또 뭐 옛날 삼국지를 그리고 미나를 아주 좀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격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것이 참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지장보살님이 너무나 참 어려운 험한 꼴만 보고 사시니까 지장보살을 좀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그리지 않았나.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이걸 그리시는 분이 나도 죽으면 좀 잘 보여가지고 좀 재밌게 보여가지고 나도 또 저승 갈 때 좀 덕을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분마다 그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저걸 그렸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가 이제 읍천항 벽화마을입니다. 이 벽화마을 이것은 옆에 있는 게 월성 원자력 발전소죠. 그러니까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발전소가 있으면 주민하고 연대를 굉장히 돈독히 합니다. 주의하고. 그러니까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민들의 그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한 결과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벽화마을 성공한 벽화마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우리가 벽화를 한번 해가지고 그 사람들 외지 사람들을 좀 유치를 해가지고 이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일반 벽화하고는 좀 다르게 세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전국에 있는 미술대학 학교 뭐 화가들에게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림 컨테스트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2010년도부터 이게 거의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마다 이제 그 벽화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동피랑 벽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거기는 아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일반인들이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여기도 아마추어들도 참 많습니다만은 또 나름대로 또 뭐 미술협회에 있으신 분들 또 뭐 고등학교 미술반 애들 그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여러 층들의 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그런 벽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그 벽화 마을들 중에서는 뭐 자연경관이나 이것도 좋지만 또 벽화 내용도 거의 수준급에 속하는 벽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벽화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벽화를 다루는 방법. 첫째 한짝은 자기 예술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안 그러면 또 자기 하나의 또 목적을 가지고 또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 보통 뭐 무슨 투쟁을 한다거나 무슨 뭐 구호를 외친다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 안 그러면 이제 예술성 그 자체로 아무런 정치적 색채 없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요건 나름대로 그 약간은 그 목적을 가진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함께 행복한 에너지 마을. 그러니까 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하니까 나름 이제 요런 느낌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렸던가 봐요. 이제 크레파스로 그린 벽화인데 이제 크레파스는 이제 그래도 이것이 좀 오래 가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크레파스 자체에 유성적인 성분이 있습니다. 예. 기름기가 있어서 이제 비나 먼지 같은 데에서도 좀 보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미술 재료들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훌륭한 미술 재료들입니다. 연필, 크레파스, 뭐 수채화, 물감 이런 것들도 아주 훌륭한 미술 작품이라고. 그다음 이 벽화를 보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 사조 여러 가지 있는 거 인상파, 뭐 고전파, 그다음에 미래파, 초현실주의 모든 그 장르가 이 벽화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거는 이런 같은 경우는 뭐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이 나겠죠. 그러니까 뭐 사람 머리에 뭐 나무가 난리가 없는다는 거죠. 요거는 아까 이 벽화를 보시면 현대 미술 사조를 다 보실 수 있다 했죠. 요거는 무슨 사조 같습니까? 이거는 무슨 그림 같습니까? 화로 따지자면은 예, 그렇죠. 큐비즘 입체파 그림 같습니다. 저번에 올 때 여성 한 분이 이건 혼자서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참 애매한 것이 이 벽화의 주인 누구인가? 이건 이 집 담당 있는 분이 벽화의 주인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관리를 하면 또 시가 주인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관리를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시에서 그렸으니까 너희들이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관리도 이제 시에서는 항상 모든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일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벽화의 주인은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둘러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그러니까 한번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읍천 마을 그 벽화 마을은 그 월성 그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좀 더 이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컨테스트를 합니다.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방방곡곡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보실 때 뭐 안동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한 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최초의 시도일 것 같습니다. 보통 벽화를 하게 되면 뭐 구청에서 바로 어디 하청을 줘가지고 거기서 그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같이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벽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벽화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벽 속의 인문학 기행에서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은요. 통도사를 수백 번 방문했었는데도 그냥 진짜 스쳐가듯 이렇게 절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나왔었는데 그 벽화에 대해서 한 번도 신중하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잘 그렸네. 역사 속의 그림이구나. 이 정도였는데 오늘 선생님 안내를 받으면서 이렇게 정말 자세히 보게 되었거든요. 그 속에서 제가 진짜 선조들의 혼을 한순간 느꼈어요. 그래서 저것을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저거를 그 영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를 정말 깊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통도사를 가더라도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건데 그림이 살아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화들의 보존 상태와 여러 가지 안료라든지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천항에 와서 저희들이 벽화를 구경하면서 선생님 말씀 맞다나 예술이라는 것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한다고, 이것도 잘 보존을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멋진 예술의 모습들이 다 되지 않을까,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 많이 이런 행사들이 홍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재와 우리의 문화를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요, 문학과 역사, 철학의 인문학 범주를 확장해서 그 삶의 가치와 역사를 예술 세계를 통해서 인문학적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 문학을 만들어가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시대를 반영해왔던 예술. 위대한 예술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미술에 녹아있는 다양한 사조를 다루며 특정 시대, 특정 장소에서 만들어진 작품들과 미술의 역할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 시대와 예술의 변천 과정, 예술가들의 삶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년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양산도서관은 1992년 개관한 이래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정보문화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교양 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문화교양 강좌를 실시하여 지역의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